네, 좋은 날입니다. B급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주 사업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사업 경험도 많으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당장 영상 끄고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감히 누군가에 가르칠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 직원들께 직원 교육용으로 만들었던 자료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는 지금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을 하시는데 너무 막막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 기본은 공유해 드리는 게 그분들께도, 그리고 저한테도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정리하면서 이게 입 2번, 3번 말하지 않아서 입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사업 잘하고 계신 분들, 고수분들은 당장 영상 끄고 나가주세요. 아주 초보적인 내용이고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면 뭐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본을 다하지 않는 사장, 그런 사업체를 피하는 것만 잘해도 사업에 저는 절반 이상은 성공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거래처 중에 기본을 다하지 않는 거래처가 있으면은 그 사업은 언젠가는 이제 폭탄을 만나 터진다.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고객들에게 기본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거 당연한 얘기고 원론적인 얘기인데 왜 하냐? 안 지켜지니까 하는 거예요. 안 지켜지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경험상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문제든 반드시 생겨요. 문제가 없는 사업은 없다.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이제 사업가의 숙명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문의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해결한다는 거는 본인이 그냥 방법을 알아. 어떤 뭔가 좀가 거슬리지만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 거예요. 해피한 상황이죠. 그럼 직접 해결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거슬리는 건 없습니다. 예컨대 물 마시러 갔는데, 물 마시러 간 게 아니라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물을 좀 더 먹고 싶어. 그럼 물을 본인이 떠올 수가 있게 되어 있어. 그러면 떠오면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직접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을 어디서 떠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물어보겠죠, 사장님께. 사장님, 물 여기서 어디서 떠야 돼요? 그랬을 때 네, 저쪽에 있습니다. 가서 뜨시면 됩니다. 처음 세팅은 해드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셀프입니다. 어쨌든 안내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막 물 뜨는 곳이 저기 멀리, 어디 엄청 멀리 있고 화장실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골 고객이 사장님, 이거 물 뜨는 게 너무 멀고, 식당을 예로 드는 거예요. 식당에서 너무 멀고 화장실 앞이라서 좀 불청결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개선 가능한가요? 라는 건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장이 아니야, 혹은 내가 사장이더라도 거기서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기에는 돈이 드는 문제잖아요. 돈을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러면은 예, 그거 좀 불편하셨군요. 지금 거기에 정수기가 화장실 앞에 가 있는 거는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일단 됐는데, 지금 고객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상황을 좀 설명해주고 원인을 분석하면 돼요. 원인 분석이라는 게 왜 거기에밖에 설치를 할 수 없었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돈도 안 들어, 그럼 해결하고 베스트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거 조금 건의사항을 제시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원인도 분석하더니 해결을 해버렸어. 정수기를 너무 멀지 않게 청결한 곳에다가 옮겨줬어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돈이 막 한 1억이 들어, 정수기 옮기는데 1억이 들어. 그럼 차라리 그냥 조금 고객 불만을 감수하도록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단 말이죠. 혹은 그 고객이 굉장히 그냥 유별난 고객이고, 대부분 고객들은 처음에 세팅해준 물을 먹고 끝나. 그러니까 추가로 물 뜨는 경우 자체가 드물어. 그런 경우는 그냥 해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께 설명을 해주면 돼요. 이게 저희가 논의해보니까 정수기 위치를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대신에 고객님께서는 저희 단골이고 저희가 아니까 다른 분들께 물을 한 통 기본으로 드리고 2통 드리겠습니다. 혹은 3통 드리겠습니다. 내지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직접 가시지 않게 너무 머니까 저희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혹은 보기에는 그 화장실 앞쪽이라서 정수기가 지저분해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수질 검증이 이렇게 됐습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결을 불가했어도 대안을 제시해주면은 고객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별 5개는 못 돼도 4개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건의가 들어왔어. 나 이거 화장실 물 먹는 것 같아서 배탈 났다. 예컨대 불만이 있었어. 그러면은 그런 고객까지는 우리가 만족하기 어렵다고요. 화장실 앞에 있지만 깨끗한 물이었어. 아무 문제 없지만 본인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대. 그러면 그냥
해결을 못 해주고 우리가 대안도 제시할 수 없어. 그분은 정신과에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환불 및 피해보상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분은 어차피 그런 우리가 속된 말로 빌런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진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가게 아니어도 어디 가서도 어느 남의 사업장에 어디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만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 불가능해. 그래도 유지는 될 수 있어요. 욕은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분께 어떻게 하면은 그냥 환불해주고 피해보상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오케이? 이게 기본입니다. 다시 기본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상품에 문제가 생겨요. 상품이든 서비스든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직접을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문의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안내를 해주던가 아니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베스트. 그럼 고객 입장에서 엄청나게 만족하겠죠. 와, 여기 짱이다. 내가 한번 말하면 바로 해결해 주는구나. 실사례로 저희 같은 경우 이거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처음에 1년 만에 가게 직영점 5개를 어떻게 낼 수 있겠냐고요. 고객이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겼네요.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새벽에 공사를 했어요. 그날 새벽에 공사를 했다고요. 그런 독서실, 그런 스터디 카페는 전국에 없었어요. 어떻게 사장님이 컴플레인 들어오자마자 그날 새벽에 무조건 해결해. 해결 못 하잖아요. 대안 제시했고요. 대안 제시 못 하잖아요. 그럼 환불해줬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환불 얘기를 먼저 꺼내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물론 하루 이틀 썼는데 그냥 전액 환불해주는 거예요. 왜냐? 하루 이틀 쓰면서 만족하면서 쓴 게 아니라 불만족하면서 쓴 거잖아요. 그 고객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결 못 해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뭐 예를 들어 의자를 바꿔달래. 의자를 하나당 50만원짜리로 다 바꿔달래요. 어떻게 합니까? 의자가 1000개면은 5억이에요. 5억을 들여서 의자를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자기 의자를 가져오겠대요, 집에서. 근데 그러면은 또 관리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안 된다 환불해주겠다. 그럼 그분은 환불 받나? 안 받아요. 그냥 씁니다. 그냥 본인이 쿠션 가져와서 쓰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 써요. 돌아와서 이 기본만 잘하면은 저는 사업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기회들이 오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까 말까 고민할 때 별로 걱정은 안 하는 것은, 내가 잡으면은 반드시 살릴 수 있다, 이건 걱정을 안 해요. 다만 어떤 기회를 잡아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겠죠. 아시죠? 이거 기본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제. 근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좋게 말하는 고객도 있는 반면에 아주 속된 말로 사가지 없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해결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매뉴얼도 있어서 우리한테 물어만 보면은 우리가 대답도 해줄 건데, 물어봤으면 우리가 상세히 대답을 해줄 건데 물어보지 않고 짜증부터 내고 악플부터 다는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분은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대부분 고객의 99%는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은 대부분 여기 있어요. 고객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컴플레인 들어왔어. 그런 경우는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놓지 않고 문의 건의할 수 있는 그 통로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혹은 고객은 문의 건의를 했는데 그게 사장님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직원들이 중간에서 커트한 거죠. 대답도 개떡같이 하고 상세 설명도 하지 않고 짜증나, 뭘 저런 걸 물어 하고 그냥 만 거예요. 여기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무조건 인정해야죠. 왜냐? 고객은 돈을 내고 우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객들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 이 유튜브 영상 지금 여러분들 다 공짜로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의미 없는 소리,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렇다면은 컴플레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컴플레인 기능이 있죠. 그게 뭐다? 싫어요잖아요. 싫어요 기능이 컴플레인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싫어요를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는 채널, 그런 영상은 유튜브에서 쳐내는 거예요. 왜냐? 그런 공급자는 유튜브 생태계에 불필요하니까, 오히려 해만 끼치는 존재니까 쳐내는 거예요. 셌죠? 조금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고객이 컴플레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직접 해결하고 문의 건의가 안 됐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해야 돼요. 고객 입장에서 시간을 소비한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시간을 허비했다. 심지어 우리 스터디 카페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일이 시험이야. 근데 공간이 집중이 안 됐던 거야. 막 개판이었던 거야.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났던 거야. 사과해야죠. 무조건 공급자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왜냐? 우린 대가를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임시조치를 빨리 해줘야 돼요. 원론적으로 뭔가 아주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당장에 임시 조치 해줘야 돼요. 정수기가 고장났어요? 그럼 정수기 업체를 부르는 거, AS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AS 기사가 나오기 전에 우리 고객들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자격 박탈이에요. 조치를 빠르게 해줘야 돼요. 당장 정수기 물을 사놓고, 당장 커피포트 비치해놓고, 뭐 얼음이라도 사놓고 뭐라도 해놔야 됩니다. 그게 임시 조치예요. 그리고서 원인 분석하고 빠르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든 대안을 제시하든 환불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3점 이상은 갑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컴플레인을 했는데 사장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저기 이 음식점이야. 음식에서 철수세미가 나왔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치킨 먹다가 철수세미 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철수세미가 왜 여기 들어가 있냐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그 사장이 바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철수세미로 튀김가루 어떻게 하는 거 거기 하지 말라고 분명히 교육을 시켰는데 이 새로운 알바생이 미처 그걸 모르고 한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 정말 어디 그거 드신 거 아니냐. 정말 죄송하다. 당장 지금 드시고 있는 치킨 다 폐기하셔라. 새로 보내드리겠다 하고 사장이 직접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다면서 쿠폰을 한 5만원어치 줬어요. 그래가지고 2번 정도 더 먹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분은 인정하고 바로 사과하고 임시조치하고 원인도 설명해주고 대안도 제시하고 뭐 한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가능하게끔 본인이 조금 더 교육시키겠다. 아예 튀김가루는 그쪽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철수세미를 치우겠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만약에 철수세미 씹었습니다 했는데 사장이 그 증거 있어요? 저희 철수세미 아예 안 쓰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저희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이빨이 문제겠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하잖아.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제 동생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나는 수세미를 먹었다. 이 수세미가 지금 치킨에 박혀있다. 한번 와서 보셔라. 이랬더니 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장님 그거 환불해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했더니 그 사장님이 또 뭐라고 하냐.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고객을 했을 때 해결이 안 되면 환불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환불 요청을 했을 때 환불 방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기업들은 다 시스템이 있어요. 환불 방어 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은 사과 및 재고를 요청해요. 여기서 재고는 남아있는 물품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 우리가 원인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환불 방어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자영업은 보통 이렇게 환불 방어까지는 안 하죠. 그냥 환불 요청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그냥 환불 진행해줘요. 근데 전액을 해주는 경우는 그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유지가 돼요. 별 2개지만. 근데 부분 환불을 해주죠. 어떤 기준으로? 사장님 마음대로 스터디 카페 독서실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하루를 쓰려고 갔어. 근데 갔더니 너무 덥고 분위기 관리도 안 되고 개판인 거야. 그래서 했는데 사장님이 왜 이렇게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해요? 더우면은 부채질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그럼 내가 저 됐고요. 그냥 환불할게요. 했는데 사장님이 오늘 들어온 거는 하루치 10,000원은 까고 줍니다. 이러면서 10,000원을 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환불을 해주고도 그분은 그 사업장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죠. 근데 그나마 환불해주면 다행인데 환불 요청이 왔을 때 진짜 이게 제가 말하는 양아치예요. 전 양아치 회사, 제가 생각하는 양아치 회사의 정의는 이거예요. 환불을 거부합니다. 그냥 안 한다. 환불 안 해. 땡 배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 브랜드 이미지를 포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현실에는 비일비재하고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 또 아무런 개념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본인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게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하고 돈도 없고 이런데 자꾸 실제로 진상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진상들한테 시달려서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 진상 몇 명 때문에 정상적인 컴플레인도 모두 다 진상으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문의, 아주 간단하게 대답 가능한 거, 아주 간단하게 상황 설명해주고 해결 가능한 것도 다 진상으로 치부하고 다 환불 안 해주겠다, 환불 거부하겠다, 이러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은 본인이 이용했던 서비스 중에, 본인이 이용했던 가게, 어떤 브랜드 중에 본인을 분노케 했던 경우가 있는지, 혹은 본인을 정말 만족시켰던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려서 이 프레임에 넣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꽤나 잘 들어맞을 겁니다. 제가 이거 실제로 양아치사를 만난 거예요. 그 양아치사가 저희는 B2B였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고객을 위해서 그 솔루션을 도입했던 거기 때문에 그 솔루션이 문제가 생겨도 저희는 고객들에게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해결했어요. 계속
직접 해결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운영 비용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해서 문의 건의도 계속 하는데 저쪽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이 된 거예요. 아, 사장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섭니다. 구체적으로 키오스크가 문이 안 열려서 고객들이 밖에서 못 들어와요. 새벽에 수시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가게 13개 고객들이 막 미친듯이 컴플레인을 넣는 거예요. 나중에 그 관련해서 뭐 기회가 되면 자료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장님 이런 식이면 저희가 키오스크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했더니 변명, 책임 전가. 너네 고객들이 뭐 발열 카메라를 뭐 건드렸겠지, 너네 고객들이 키오스크 전원을 껐겠지, 미쳤습니까? 저희 고객들이 그걸 왜 꺼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저희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조치가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배째 이렇게 된 거예요. 배째. 그래가지고 이게 소가 붙은 겁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민사소송을 난생 처음으로 진행을 제가 이제 건 거죠. 왜냐? 환불을 안 해주니까. 조치도 안 해주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때 이제 정리한 자료고요. 저희도 이게 사실 그 업체 덕분에 이런 걸 정리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희 직원들 교육시키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고객들이 문의하는 것은 이미 직접 해결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품이 많이 드니까 가능하면은 계속 매뉴얼을 고도화해서 이렇게 단순 안내로 바꿔라. 오케이? 그리고 컴플레인이 왔다? 놀래지 말고 일단 인정하고 사과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잘못이 하나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를 믿고 우리 브랜드에 돈을 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하고 임시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피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후하게 해줘라. 그거 가지고 내가 혼내지 않겠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분석을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장님이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본인들이 못하면은 이거 우리 매주 월요일 회의하니까 그때 이제 회의 때 이걸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는 컴플레인이 왔을 때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동시에 가는 게 책임전과 같이 따라가요. 절대 최악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변명을 했기 때문에 조치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 말도 안 된다. 조치해줘야 된다. 인정 사과. 그리고 만약에 환불 요청이 들어와? 환불 방어를 해라. 왜 뭐가 문제냐? 그리고 만약에 딱 들어봤을 때 해결 가능한 거다? 그러면 해결해주고. 근데 이게 해결이 불가능해. 정책적으로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카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또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내보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환불 요청했어. 저희가 조용하라고 했더니 아, 나는 웃고 떠들려고 왔는데 웃고 떠드는 거 안 된다면 나 환불해줘. 그러면은 저희는 환불해줍니다.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대안을 제시하죠. 여기 인근에 그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카페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것들 이용하시고 나중에 조용하게 스터디 카페 이용하고 싶으실 때 오셔라 하고 기분 좋게 100% 환불해줍니다. 그럼 그분들은 욕 안 해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거 상품의 문제, 상품과 서비스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랬을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에요. 1번 직접 해결하거나 아니면 문의 건의하거나 컴플레인 하거나 환불 요청이에요. 요것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소비자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공급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결과로서 소비자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 한번, 기본에 대해서 제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너무 당연해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게 이거다.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뭐 거창한 거 다 필요 없어요. 브랜딩은 약속이에요. 누구와? 고객과. 고객은 누구죠? 돈 낸 사람. 오케이? 돈 낸 사람 혹은 돈을 내고자 하는 사람, 돈을 내고 우리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죠? 신뢰를 지켜야죠.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요겁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 약속을 할 때 아무 약속이나 하면은 이제 코 끼는 거거든요. 지킬 수 있는 약속. 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그거를 확실하게 지키면은 그 브랜드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어쨌든 나름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이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위기를 맞았을 때도 꽤나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인데, 이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지금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제가 어떤 브랜딩, 어떤 약속을 다시 할까,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서 저는 지금 막 제 가게들은 다 축소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테스트 해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먹히는, 흥행할 수 있는 브랜딩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질문 있으시면은 추가로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